안녕하세요. 글쓰노우입니다. 오랜만에 왔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.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최근에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봐서 뭔가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. 그때가 8월 31일이었는데 1위가 한국 영화더라고요. 고백의 역사라는 작품이었는데 영화는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 하이틴 무비입니다. 멜로고 로맨틱 코미디고 그렇습니다. 굉장히 깔끔한 영화였고요. 뻔하다면 뻔하고 좋은 말로는 군더더기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이 영화의 배경은 1998년 대충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세대 이야기네 할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. 사실 저는 이제 98년에 초등학생이어서 누님 형님들 이야기였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요. 사실 대중 영화는 그 시대를 전혀 겪어보지 않은 지금 고등학생이 봐도 공감되게 만들어야겠죠. 배경은 부산이고요. 배우들은 사투리를 씁니다.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부산 근처 거제도에서 살았어서 사투리도 동질감을 느끼는 포인트였어요.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무난하고 무해한 영화거든요. 예쁘고 귀엽고 그런 학생들의 풋풋한 사랑, 우정 이런 걸 보여줍니다. 오늘 영화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칭찬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 영화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일진이 안 나와요. 뭐랄까 언젠가부터 학교가 배경인 작품들에는 꼭 일진이 나오잖아요. 애들 괴롭히는 가혹행위 하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. 인싸는 있는데 그 일진은 아닙니다. 저는 그 일진 나오는 드라마, 특히 학교 폭력이 중심 소재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와, 우리가 저렇게 엄혹한 곳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나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실제 피해보신 분들도 많고 다 있는데 그게 일상적이었다고까지 생각하진 않거든요. 너무 과대표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튼 이 영화에는 일진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, 일단.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영화의 배경이 묘하게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. 배경이 과거인데 사실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그런 과거를 그리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주인공이 다닌 학교가 남녀 합반이에요.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어도 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제가 이 영화보다 좀 뒤늦게 학교를 다녔는데도 분반을 했었고 합반을 하더라도 이제 남녀가 분리가 됐습니다. 근데 이 영화는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짝지를 남녀를 지어줘요. 무슨 대안학교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거든요. 물론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다녀본 건 아니니까 이런 학교도 있었겠죠. 하지만 상당히 드문 케이스였을 거다. 남녀가 섞어 앉는 것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. 시범학교였다고 쳐요.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이제 남녀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어울리거든요. 특히 주인공, 이제 여학생이 주인공인데 그 무리에도 남자아이가 한 명, 거기에 이제 전학 오는 남주까지 두 명이 섞여 있어요. 그게 너무 경험이랑 달라. 그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연애도 할 수 있고 교류도 다 하죠. 우리도 다 했잖아. 연애 우리 다 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성별 구분 없이 섞여서 일상적으로 어울린다는 거는 뭐랄까 한국의 과거가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고백을 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주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남자애들이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. 물론 여자애들이 먼저 오빠 좋아요 하면서 선물 가져다 주고 저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았는데,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. 좀 진취적인 느낌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디폴트 세팅들이 좀 다르고, 그리고 주인공 아빠, 그 사진사로 나오고 주인공 커플에게 이제 아지트를 제공을 해주죠. 그 아지트는 아빠 창고인데 만화책 쌓여 있고 그런 곳이에요. 격이 없고 자식들에게 스윗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좋은 아빠입니다.
사실 이런 캐릭터는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좀 어렵죠. 뭐 왜냐하면 사람은 다 케바케니까 개인이야. 그 당시에도 그런 아빠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그게 흔한 케이스인 것 같진 않습니다. 역시. 그리고 졸업식 사진을 찍는데 코스프레 같은 걸 해요. 그 인터넷에서 보신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컨셉을 차용한 것 같은데, 근데 이 의정부고등학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,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, 그게 2009년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그런 걸 한 게 의정부고등학교가 처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. 뭐 전국에 고등학교 많으니까 어디선가 했을 수 있지. 하지만 그게 98년에 부산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풍경이냐 하면 그건 약간 의아하죠. 그래서 뭔가 뒤에 만들어진 문화가 과거에 덧붙여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. 그리고 영화를 생각해 보면 주인공, 특히 주인공 친구 무리들을 보면 뭔가 행동을 틱톡을 찍듯이 하거든요. 그 틱톡이 등장하고 바뀐 그 10대들의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이 영화에서도 보입니다.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, 이게 뭐 다 설정 오류다, 뭐 고증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. 이 영화가 다큐가 아니잖아요. 뭐 물론 이 영화 좀 과하긴 해요,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뭐 추억한다는 게 사실 이런 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각색이 되는 거죠. 그게 진짜 지금의 10대 감성이라기보다는 한 40대가 상상하는 혹은 바라보는 10대라고 해야 하나?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편한 거죠. 만약 그때 당시를 진짜 리얼하게 그리잖아요? 그러면 그때 우리 분명 즐거웠는데, 어릴 때 우리 얼마나 즐거웠어요. 근데 막상 그대로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. 남녀를 보는 감각이라든지 뭐 폭력에 대한 섬세함 이런 게 달라졌고,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적인 터치가 들어가는 거죠. 대중 영화니까. 그래서 묘한 게 이게 복고지만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, 장르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스팀펑크 같은 그런 90년대가 만들어지는 거죠. 사실 모든 과거를 그리는 영화는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영화가 유독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띈 건 이 영화가 그 외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풋풋한 사랑, 우정 뭐 그런 영화니까 좀 편하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크게 보이는 거죠.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과거에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희는 그런 배경을 산 적이 없고 무엇보다 그런 연애를 학창 시절에 전혀 못 해봤지만, 그럼에도 마치 제 이야기처럼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. 영화 즐겁게 봤어요. 그게 추억의 무서운 점이고 과거가 늘 아름다운 이유죠.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다 좋은데, 진짜 우리가 겪었던 과거와 우리가 추억하는 과거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.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뭐 다음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죠. 아, 그렇습니다.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